주방 시계가 9시를 가리켰다. 지영은 식탁 위에 식은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하루가 또 이렇게 흘러간다. 남편 민수가 출근하고 나면 집안은 고요 속에 잠긴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조차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이게 전부일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30살에 아이 둘을 낳고 57이 된 지금까지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온 게 인생의 전부였다. 민수는 여전히 성실한 남편이었다. 퇴직을 1년 앞두고 대기업의 중간관리자로 하루하루 성실히 일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다. 아들 둘은 모두 결혼해 독립했고 가끔 손주들이 놀러오면 웃음소리가 잠시 채워졌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다. 민수가 출근한 뒤 그녀는 늘 같은 루틴으로 하루를 채웠다. 장을 보고 청소를 하고 드라마를 보다가 저녁을 준비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다. 지영은 거울 앞에 섰다. 사람들이 종종 말했다. 지영 씨,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여요. 그 말이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겉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밤이면 민수는 먼저 잠들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누구지? 아내, 엄마, 아니면 그냥 남편의 그림자, 그런 어느 날이었다. 이웃 친구의 권유로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게 되었다. 수영이라도 배우면 기분 전환될 거야. 그 말에 이끌려 수영복을 사서 첫 수업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으로 향했다. 물의 냄새,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함성. 그 모든 게 지영에겐 너무 오랜만이었다. 물가에 앉아 발끝을 담그고 있을 때였다. 지영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짧게 자른 머리,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 그러나 눈빛만큼은 변함없는 한 사람. 수진이. 30년 만의 이름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1991년 23대 봄, 지영과 수진은 같은 회사 신입사원이었다. 야근이 끝나고 비어있던 사무실에서 그들은 종종 긴 대화를 나눴다. 지영 씨는 결혼하면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의 곁에 있고 싶어요. 그 시절의 감정은 말로 정의되지 않았다. 서로의 손끝이 닿을 때마다 숨이 막히는 설렘. 하지만 그 감정은 세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1990년대 한국에서 여자 둘의 감정은 이상한 것이었다. 그래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각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 그 후 30년이 흘렀다. 결혼했지? 응, 아들 둘이 있어? 넌. 나. 이혼했어. 새해 전에 이 짧은 대화였지만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갔다. 수진의 눈가엔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지영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상했다. 57의 여자가 친구를 다시 만났다고 이렇게 떨릴 수 있을까? 수업 끝나고 커피 한잔 할래? 수진의 제안에 지영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날 이후 지영의 평범한 일상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니, 30년 동안 멈춰있던 무언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카페 한 구석, 커피잔 위로 김이 피어올랐다. 오랜만이야, 지영아. 응. 진짜 오랜만이야. 수진은 짧은 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했다. 지영은 괜히 시선을 피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너 여전하다. 무슨 소리야? 나이 들었지? 그래도 여전히 예뻐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영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급히 커피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주 3회 수영 수업이 끝나면 꼭 함께 커피를 마셨다. 이야기의 주제는 점점 달라졌다. 처음엔 근황이었지만
어느새 결혼과 외로움으로 옮겨갔다. 남편은 어때? 성실하지. 근데 대화가 없어. 외롭겠다. 응, 넌. 나도 외로워.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무섭더라. 수진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다. 그 따뜻함에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며칠 후 수진의 초대가 왔다.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래? 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남편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할게. 수진의 집은 깔끔한 오피스텔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파스타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와, 너 요리도 잘하네. 혼자 살다 보니 필요하더라고.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과거를 이야기했다. 첫사랑, 첫 직장,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들. 가끔 생각해. 그때 우리가 용기 냈다면 어땠을까? 글쎄. 아마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겠지? 그래도 후회되진 않아.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수진의 눈빛을 바라봤다. 30년 전과 똑같았다. 따뜻하고 슬프고 아름다웠다.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참지 말자.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그리고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날 밤 지영은 집으로 돌아와 남편 옆에 누웠다. 민수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손끝을 만졌다. 여전히 따뜻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렇게 한참을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물었다. 잘 잤어? 응, 예, 당신은? 나도. 평범한 대화였다. 하지만 지영의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다. 이건 분명 잘못된 일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말했다. 그런데도 마음은 계속 수진을 향했다. 민수가 출근하자마자 지영은 전화를 걸었다. 지금 뭐 해? 너 생각하고 있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의 웃음에 지영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수진의 집에서 돌아온 날 이후 지영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마다 남편이 출근하면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10시쯤이면 되겠지. 그 시각 그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있었다. 운동복 차림으로 나서지만 목적지는 피트니스 센터가 아니었다. 수진의 집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마음이 뛰었다. 설렘과 죄책감이 뒤섞인 감정. 오늘은 그냥 커피만 마시자 스스로 다짐했지만 문이 열리고 수진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 다짐은 언제나 무너졌다. 왔어. 응, 커피 내려줄게. 작은 원룸의 창가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지영의 심장은 쉴 틈 없이 뛰었다. 그날 오후 수진이 말했다. 요즘 얼굴이 더 밝아졌네. 그래. 응, 예뻐졌어. 지영은 웃으며 손으로 머리를 쓸었다.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며칠이, 그리고 몇 주가 지났다. 이제 지영은 거짓말이 익숙해졌다. 운동 다녀올게요. 그래, 오늘도 수영이야. 응, 친구도 만나고 올게. 민수는 그 말을 믿었다. 30년간 한결같이 신뢰해온 아내였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요즘 묘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지영의 표정, 말투, 향기. 어딘가 낯설었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하루는 민수가 물었다. 심심해서 그래요? 운동하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좋지. 그래, 몸 챙기는 게 최고야. 지영은 웃으며 답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떨림을 민수는 눈치채지 못했다. 지영은 점점 자신을 꾸미기 시작했다. 새 립스틱, 새 향수, 그리고 새 속옷.
수진이 이 색 예쁘다라고 말한 그 립스틱을 바를 때면 마치 다시 20살이 된 것 같았다. 하루하루가 달콤했다.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건 달콤함이 아니라 죄책감이었다. 민수가 다가올 때마다 지영은 등을 돌렸다. 오늘 너무 피곤해요. 먼저 잘게요. 그래. 알았어. 민수의 한숨이 들렸다. 그 한숨은 매일 깊어졌다. 며칠 후 밤, 지영은 수진의 집에서 늦게까지 머물렀다. 와인 한 잔에 취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참을 수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둘은 다시 입을 맞췄다. 그리고 시간은 또 멈췄다. 새벽녘, 지영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해.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마음은 수진을 향해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아내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왜요? 그냥. 얼굴이 밝아서 지영은 웃었다. 운동하니까 그렇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낯선 감정을 느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아내의 표정은 자신이 알던 그 얼굴이 아니었다. 며칠이 지나 민수는 퇴근길에 꽃집 앞을 지났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요즘 아내가 웃는 게 보기 좋긴 한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 직감이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지영이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탁자 위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띠링. 민수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오늘 몇 시에 올 수 있어? 보고 싶어. 붉은 심장. 수진. 순간 심장이 멈췄다.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수진, 여자 이름이었다. 그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아니겠지? 그저 친구겠지? 하지만 보고 싶어라는 문장,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 그건 단순한 우정의 언어가 아니었다. 다음 날, 민수는 회사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다. 서류 위에 글자가 흐릿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조금 피곤해서 그는 회의 도중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안 좋아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회사 문을 나서며 민수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설마. 진짜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다. 오후 2시 40분 민수는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문 앞에 섰다. 안쪽은 고요했다. 그런데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 여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지영의 목소리. 민수는 숨을 죽였다.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찰칵. 현관은 어두웠다. 하지만 거실 쪽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 낮은 대화. 그리고 두 여자의 웃음. 거실 문 앞에 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소파 위에 앉은 두 여자. 지영, 그리고 수진. 지영의 머리는 수진의 어깨에 기댄 채 두 사람의 손이 서로를 꼭 잡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잔 2개, 흐트러진 담요. 그리고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영아. 목소리는 떨렸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여보.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 흩어졌다. 거실 문이 열렸다.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와인 잔 하나가 천천히 넘어지며 탁자 위로 붉은 액체가 번졌다. 여보.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이게 뭐야? 이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반사적으로 떨어졌다. 수진은 황급히 담요를 몸에 감싸며 일어섰다. 민수 씨.
그게 닥쳐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갈라졌다. 지영이 다가서려 했지만 민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오지마. 지영의 입술이 떨렸다. 설명할게요. 뭘 설명해? 지금 이게 뭐냐고. 민수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난 다른 남자인 줄 알았어. 근데 여자가 수진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지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민수가 소리쳤다. 그 입 다물라니까.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침묵이었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지영아. 대답해봐. 이게 뭐야?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20대 때부터 우린 서로를 좋아했어? 뭐라고? 그때 회사에서 처음 만났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 그땐 그런 감정을 죄로 여기던 시절이었으니까.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지영은 고개를 숙였다. 30년 동안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그냥 다시 시작됐어요. 그게 변명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터졌다. 내가 부족했냐? 뭘 못해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지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당신을 싫어한 적 없어요? 30년 함께한 시간, 다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이 없으면 난 온전하지가 않아. 무슨 말이야, 그게.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당신도 사랑하고 수진이도 사랑해요. 둘 다 필요해요. 민수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다. 이게 사랑이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수진이 나직이 말했다. 민수 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다.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야? 아니요. 어떤 말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 나가요. 네. 지금 당장 나가요. 수진은 눈을 감았다. 지영이 손을 붙잡았다. 수진아, 괜찮아. 내가 나갈게. 그녀는 천천히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 지퍼가 제대로 닫히지 않았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의 무릎이 꺾였다. 여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멍하니 바라봤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다 뭐였어? 지영은 흐느꼈다. 진심이었어요. 다만 부족했을 뿐이에요. 부족, 민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부족했다고?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내가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아. 이 문이 쾅 닫혔다. 지영은 혼자 거실에 남았다. 소파에 앉은 채 울음을 삼켰다. 벽시계 초침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처럼 옷을 입고 회사로 나갔다. 말 한마디도 없었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지영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다. 지영. 괜찮아.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수진. 지영은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괜찮아 라고. 아니,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틀째,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출근, 퇴근, 식사, 그 사이에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없었다. 여보, 지영이 용기를 냈다. 그날 일은?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지영은 다시 말을 잃었다. 그날 밤, 민수는 침실 문을 잠갔다.
지영은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다. 사흘째 아침 식탁 위에 젓가락 소리만 울렸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회사 갑니다. 지영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날 저녁 민수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지영이 문 앞을 막아섰다. 여보, 제발 얘기 좀 해요. 할 말 없어? 나 이혼 원하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그 전에 이상한 제안 하나만 해도 될까? 민수가 눈썹을 찌푸렸다. 또 무슨 말 하려는 거야? 수진이랑 나랑 그리고 당신, 우리 같이 살면 안 될까?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뭐라고? 나도 정리가 안 돼요? 하지만 확실한 건 난 둘 다 필요해요. 미쳤어. 민수가 고함을 질렀다. 그게 말이 돼? 세 명이 한 집에서 산다고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기적인 거 알아요. 세상이 뭐라 할지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잃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뿌리치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쾅 닫혔다. 거실에 남은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한 집안에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민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다. 함께 살자고. 세 명이 지영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화가 났다. 황당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분노 뒤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틈이 있었다. 그녀를 미워하고 싶었지만 30년 함께한 세월이 그 감정을 가로막았다. 이혼하자 그 말을 꺼내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다.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피곤했다. 눈가엔 붉은 핏줄이 섞여 있었다. 왜 이러지? 그는 중얼거렸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보고서를 읽다가도 머릿속엔 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곁에 수진. 여자가 여자에게 끌린다는 걸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자였을 때보다 이상하게 질투가 약했다. 그게 사랑일까? 아니면 외로움 때문일까? 회의 도중 부장이 물었다. 민수 씨, 괜찮아요. 오늘 좀 멍한데? 아, 죄송합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퇴직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리하지 말아요. 네, 민수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퇴근 후 그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지영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불 꺼진 주방에 커피 냄새만 남아 있었다. 지영이 조용히 일어났다. 왔어요. 응,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그 사이엔 말할 수 없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 말, 진심이야? 어떤 말요? 셋이 같이 살자던 거. 지영은 떨리는 손을 모았다. 진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알아요. 그런데 왜 그래? 당신도, 수진이도 다 잃고 싶지 않아요. 민수는 눈을 감았다. 이기적인 거 알아? 알아요. 하지만 진심이에요. 민수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게 웃었다. 나도 미친 것 같아. 그런 말을 듣고도 앉아 있으니까 지영의 눈가가 젖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하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그래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라도 내 말을 들어줘서. 민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조건이 있어? 네. 진짜로? 그걸 시도해보고 싶다면 조건을 걸겠어. 지영은 숨을 삼켰다. 조건이요? 첫째, 각자 방을 써. 같은 방은 절대 안 돼. 네. 둘째, 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겠지만 못 견디겠으면 언제든 끝낼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나를 속이지는 마. 무슨 일이 있어도 솔직하게 말해. 이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약속할게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미친 것 같네. 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 사람한테 연락해. 수진 씨의 지영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정말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끝까지 봐야지. 지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요. 고맙긴. 나도 아직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러는 건지.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영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눌렀다. 수진의 이름을. 여보세요? 수진아. 나야. 지영. 괜찮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응, 지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눈앞에 앉은 수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민수 씨가 뭐래? 처음엔 화 많이 냈어. 근데 결국엔 나한테 조건을 줬어. 조건. 같이 살아보자고. 대신 각자 방 쓰래.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그게 가능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해보고 싶어. 수진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해볼게. 한 달 후 이지영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동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다. 작은 캐리어를 손에 들고. 왔어요. 민수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민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민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 안으로 들어서는 수진의 발걸음이 조심스러웠다. 지영이 다가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왔구나. 응, 민수가 말했다. 방은 저쪽이에요. 각자 방 쓰는 거 아시죠? 네, 물론이에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불편하면 언제든 나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짐 정리하세요.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세 사람의 식사가 차려졌다. 어색한 공기 속에서 젓가락 소리만 울렸다. 맛있게 드세요.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우수진이 답했다. 민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조용했다. 누구도 소리치지 않았고 누구도 울지 않았다. 밤이 깊었다.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는 천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지영은 옆방에서 수진에게 속삭였다. 고마워, 와줘서. 나도 고마워. 이렇게라도 다시 옆에 있게 돼서 그녀들의 목소리가 문틈을 스쳤다. 그리고 민수는 눈을 감았다. 그래. 한 번은 해보자. 끝이든 시작이든 그날 이후 집안엔 낯선 규칙이 생겼다. 각자 방, 각자 시간. 세 사람은 마치 한 지붕 아래 세 개의 세상처럼 살았다. 아침엔 민수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식탁에 신문을 펼쳤다. 잠시 후 지영이 조심스레 나왔다. 커피 드릴까요? 됐어요. 짧은 대답. 그녀는 그 한마디에 작게 고개를 숙였다. 조금 뒤 수진이 나왔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이에 식탁 위엔 세 개의 접시가 있었지만 세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맴돌았다. 일주일이 지나자 공기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다. 수진은 집안일을 도우려 했다. 민수 씨, 커피 좀 더 드릴까요? 네, 이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컵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닿았다. 잠깐이었지만 이상하게 긴 순간이었다. 감사합니다. 별말씀으로 그 작은 대화가 그날 하루 내내 민수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지영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조율했다. 민수가 불편하지 않도록 수진과의 대화를 최대한 절제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식탁에 모였다. 이 반찬 괜찮아요. 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짧은 말이 조금씩 얼음을 녹였다. 한 달째 되는 날, 민수가 퇴근길에 들른 마트에서 장을 봤다. 카트를 밀며 뒤를 따르는 두 여자. 세 사람이 함께 걷는 모습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가족 같았다. 이거 살까? 좋아요. 민수 씨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아무거나. 그의 대답에 지영이 웃었다. 항상 아무거나래요. 수진도 따라 웃었다. 그 순간 민수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수진이 칼로 양파를 썰고 지영이 국물을 끓였다. 민수는 접시를 닦았다. 오빠, 요리 잘하시네요? 하하, 나도 결혼 30년 했어요. 그럼 이제 가르쳐 주세요. 내가요? 그럼요. 다음엔 오빠 차례예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영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이상했다. 질투가 아니라 안도였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금요일 밤,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와인을 마셨다. 지영이 잔을 채우며 말했다. 우리 이렇게라도 평화롭게 사는 게 기적 같네요. 민수가 잔을 들었다. 글쎄요. 평화로운 건 맞지만 정상이진 않죠. 수진이 조용히 웃었다. 정상이 뭔데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민수는 잔을 내려놓았다. 그건 말을 잇지 못했다. 지영이 대신 말했다. 정상, 비정상? 그런 게 중요한가요? 지금 우리 서로 해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민수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적어도 지금은 밤이 깊었다. 거실엔 와인잔 3개가 놓여 있었다. 민수가 남은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이젠 조금 익숙해졌네요. 뭐가요? 지영이 물었다. 이 상황이요. 나쁘진 않죠? 이상하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웃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그녀의 손이 민수의 손등에 살짝 닿았다. 민수는 놀라 잠시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지영이 그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천천히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 이상한 사람들 같네요. 그럴지도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늦게까지 이야기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다. 처음엔 이 집이 감옥 같았어요. 수진이 말했다. 근데 요즘은 이상하게 편해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민수 씨는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나도 그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겨울밤의 공기가 차가웠다. 거실 조명이 따뜻하게 새어나왔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다. 자요. 내일 또 일찍 나가야 하니까. 네, 잘 자요. 오빠, 좋은 꿈 꾸세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는 한참 동안 눈을 감지 못했다. 머릿속엔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맴돌았다. 낯설지 않았다. 이상하게 편했다. 이게 가족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랑인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 어떤 답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엔 숨이 막힐 정도로 불편했던 집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나는 조용한 소리. 지영이 커피를 내리고 수진이 국을 때우는 소리. 그 익숙한 생활음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난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다. 수진이 내 잔에 커피를 따라주었다. 오빠, 진하게 드시죠? 응, 그래. 지영 언니는 연하게. 지영이 웃었다. 늘 그렇지. 그 짧은 대화. 그 단순한 순간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요즘은 퇴근이 기다려진다. 예전엔 집에 오는 게 지루했다. 하지만 이제는 문을 열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빠 왔어요. 수진의 밝은 인사, 지영의 따뜻한 시선. 그리고 식탁 위의 저녁 냄새. 이건 분명 평화였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평화였다. 하루는 지영이 친구 모임에 나갔다. 집엔 나와 수진 둘뿐이었다. 저녁 먹을래요? 그럴까 이우린 부엌에서 나란히 섰다. 수진이 앞치마를 묶으며 웃었다. 오빠, 이거 잡아주세요. 이거. 네, 여기. 손이 닿았다. 별것 아닌데 심장이 한 박자 멈췄다. 수진이 내 시선을 피했다. 요리 잘하시네요. 하하, 당신이 알려준 대로 한 거야? 그래도 손감각이 좋아요. 우린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며 마치 오랜 부부처럼 움직였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달랐다. 요즘 언니랑은 괜찮아요? 응, 서로 노력 중이야. 그럼 다행이에요. 수진 씨는? 나 불편하지 않아요. 그녀가 잠시 멈췄다. 처음엔 많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편해요. 그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다. 편하다. 그건 지영에게서 한참 동안 듣지 못한 단어였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수진이 내 넥타이를 가볍게 잡았다. 퇴근하고도 넥타이 안 풀으셨어요. 아, 깜빡했네. 그녀가 손끝으로 매듭을 풀었다. 가까운 거리. 숨결이 닿을 만큼의 거리? 그때 지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보, 그녀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둘이 요리했어요? 응, 수진 씨가 알려줬어. 좋네. 나까지 배부르다. 지영의 웃음이 이상하게 아프게 느껴졌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감정의 미세한 변화들을. 밤이 되었다. 지영은 일찍 잠이 들었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수진의 방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노크를 했다. 똑똑. 수진 씨, 자요? 아니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수진이 책을 읽고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저도요. 그녀가 커피를 건넸다. 이 밤엔 커피보단 와인인데. 내일 출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웃음이 흘렀다. 잠시 침묵. 그리고 수진이 입을 열었다. 오빠. 응,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오빠도 좋아요.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처음엔 지영 언니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오빠도 좋아지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상하죠? 아니. 화나세요? 아니. 그럼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요.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 짧은 눈빛에 모든 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우린 서로의 거리를 허물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숨소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엔 항상 죄책감이 섞여 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 문틈으로 수진이 조용히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거실로 나가니 지영이 아침을 차리고 있었다. 잘 잤어요.
응, 오늘은 늦게 나가죠? 그래, 지영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제 수진방 불빛 늦게까지 켜져 있던데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가 나를 바라봤다. 괜찮아요. 알고 있었어요. 뭐를? 당신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거. 나는 숨이 막혔다.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요? 이게 우리잖아요. 지영의 눈빛엔 분노도 질투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체념과 이상한 평온함이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이제 이 집은 세 사람의 균형 위에서 아슬하게 서 있는 세상이었다. 어떤 날은 나와 지영, 어떤 날은 나와 수진, 그리고 가끔은 셋이 함께. 그건 도덕도 규칙도 없는 삶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조금씩 웃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세 사람은 주방에서 함께 요리했다. 오빠, 양파 썰어요. 언니, 간 봐줘요. 좋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죠? 세 명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요리하다니. 지영이 대답했다. 이제 익숙해졌나 봐요. 이게 가족일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행복하네요. 나는 그 둘을 바라봤다. 이상했다. 마음 한편이 뜨겁고 또 한편이 시렸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게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일 뿐일까?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 가능한 최선의 행복이었다. 민수의 시점 이상한 밤이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묘하게 심장을 두드렸다. 지영은 침실 문을 닫고 들어갔고 수지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는 서재에서 한참을 고민했다.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도망일까? 그녀들이 만든 이 균형은 아름답지만 불안했다.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유리잔 같았다. 나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진 쪽으로 향했다. 수진의 시점.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지영 언니의 웃음이 자꾸 떠올랐다. 그리고 민수 오빠의 눈빛도. 문득 생각했다. 이건 언니에게 상처야. 그런데 왜 난 행복하지? 양심이 날 물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방향을 정해버렸다. 문이 살짝 열렸다. 수진 씨, 그의 목소리. 낮고 조심스러웠다. 못 자요? 네, 잠이 안 와서. 나도 그래요. 민수가 내 옆에 앉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지영의 시점 의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들었다. 나는 그 빛이 어디서 나는지 알고 있었다. 가슴이 떨렸다. 두려움도 질투도 아닌 이상한 평온함. 이제 됐어. 이게 그 사람들의 진심이라면 받아들일 때가 된 거야.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쪽으로 걸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겹쳐져 있었다. 서로에게 기대고 있었다. 잠시 멈춰 섰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돌아섰다. 민수의 시점. 수진의 손이 내 손 위에서 따뜻하게 떨렸다. 그녀가 말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녀를 안았다. 그 순간 세상이 사라졌다. 지영의 시점.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들어왔다. 주방에 서서 커피를 내리며 나는 두 사람의 방문을 번갈아 바라봤다. 오늘은 뭘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묻는 말이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커피 줄까? 응. 이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무엇이 있었는지, 무엇이 변했는지.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지영아, 진심으로 괜찮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의 시점 아침 공기가 무거웠다. 언니의 시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평온하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청소할게요. 그래. 고마워. 그 짧은 대답이 더 무섭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언니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수진아. 네, 그 사람. 사랑하니 나는 숨을 삼켰다. 네, 그럼 괜찮아. 정말요? 응, 다만 하나만 기억해. 그 사람은 내 남편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셋 모두가 책임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은 깊었다. 그 속엔 슬픔보다 이해가 있었다. 민수의 시점 저녁이 되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다. 수지는 조심스러웠고 지영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내가 입을 열었다. 이제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지영이 나를 바라봤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난 두 사람 다 사랑해. 알아요. 지영이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순간 모든 말이 막혔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복잡하고 잔인할 줄은 몰랐다. 수진의 시점 후 밤지영 언니는 방에 들어가고 민수 오빠는 거실에 남았다. 나는 불을 끄고 조용히 창가에 앉았다. 바깥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오빠. 응, 우리 이렇게 살아도 돼요?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가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괜찮대요. 그게 더 아프다. 민수가 나지막이 말했다. 우린 다 죄인이야. 하지만 이상하게 행복해.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잖아. 지영의 시점 다음 날 새벽 잠에서 깼다. 거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두 사람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 있었다.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냥 그 모습을 바라봤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 평온했다. 이게 사랑의 마지막 형태일지도 몰라. 그녀는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 당신들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입술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민수의 시점 젠딩 겨울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안엔 여전히 세 사람의 숨결이 있었다. 모양은 이상했지만 그 안엔 분명히 사랑의 온기가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정상지라는 말은 누가 정한 걸까? 누군가에겐 죄일 수도, 누군가에겐 구원일 수도 있다면 아마 우리 셋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존재일 것이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다. 그 복잡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제는 모두 조금 달라졌다. 민수의 머리엔 흰머리가 더 늘었고 지영의 눈가엔 잔잔한 주름이 새겼다. 그리고 수진의 표정엔 어딘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세 사람의 동거는 1년째를 맞았다. 지영의 시점 보늘은 봄비가 내렸다. 부드럽고 따뜻한 비였다. 나는 작은 화분을 꺼내 베란다에 놓았다.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수진이 다가왔다. 언니, 이거 직접 심었어요. 응, 작년엔 죽었는데 올해는 다시 피더라. 강하네요. 그렇지. 사람도, 마음도 결국엔 다시 피는가 봐. 수진이 미소 지었다. 그 웃음엔 예전의 죄책감이 없었다. 대신 담담한 평화가 있었다. 민수의 시점 은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난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펼친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가 옆에 앉는다. 오빠, 오늘은 제가 내려드릴게요. 수진이 커피잔을 내밀었다. 이젠 당신이 내 취향을 더 잘 알아. 하하, 그건 언니 덕이죠. 지영이 부엌에서 웃으며 말했다. 그럴 리가요.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그냥 고개를 숙였다.
이 집의 공기는 여전히 묘했다. 하지만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수진의 시점 전쟁가부터 세 사람은 서로의 경계를 이해하게 됐다. 민수 오빠와 나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도 하지만 밤에는 각자 방으로 돌아간다. 지영 언니와 나는 여전히 친구였다. 때로는 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우린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지영의 시점 서는 날 민수가 나를 불렀다. 지영아, 잠깐 나올래? 우린 근처 공원으로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이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좀 편해졌지? 응, 나는 아직도 헷갈려. 뭐가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나는 웃었다. 정답이 어딨어요. 그냥 우리답게 살면 되죠.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30년 전 처음 손을 잡았던 그 느낌과는 달랐다. 이젠 불꽃이 아니라 잔잔한 온기였다. 고마워, 그가 말했다.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아서. 당신도요. 우린 오래 걷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꽃잎이 흩날리는 걸 바라봤다. 수진의 시점 밤이 되었다. 나는 베란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 오빠와 지영 언니의 대화가 거실을 스쳤다. 그 목소리엔 다툼도 울음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 만든 평온함이 있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우리가 처음 다시 만났던 날 불안하고 두렵고 미쳤던 그때의 감정들. 이제 그 모든 게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있었다. 아프지만 아름답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반짝였다. 이제 됐어. 그 생각이 들었다. 민수의 시점 후 가끔은 사람들이 묻는다. 그 복잡한 관계 아직도 이어가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응. 지금은 아무 문제 없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괜찮다. 이해받기 위해 사는 건 아니니까. 내겐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내 인생을 함께한 반쪽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그 둘이 있어 나는 비로소 나를 알게 됐다. 지영의 시점 마지막 장면 저녁이 되면 세 사람은 여전히 한 식탁에 모인다. 밥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눈다. 예전처럼 웃기도 한다. 수진이 물었다. 언니, 언젠가 이 이야기를 글로 써보면 어때요? 글로요. 응, 우리가 겪은 이 이상한 사랑. 지영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좋지. 다만 제목은 이렇게 해야겠다. 뭔데요? 끝. 그러나 시작.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가 잔을 들어 올렸다. 그 제목, 마음에 드네요. 지영이 미소 지었다. 그렇죠. 우리의 끝이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세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작고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다시 피어나는 봄의 숨결 같았다.